안녕하세요. 금요일 아침반입니다. 햇살론, 그러니까 정부 지원 상품 햇살론 있죠. 햇살론 17이 아닙니다.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햇살론 17이 아니라 이금융권,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에서 취급하는 햇살론입니다. 어떤 분들은 햇살론 이용하면 햇살론 17 이용 못하나요? 아니면 햇살론 17 이용하면 햇살론 이용 못하나요? 이러는데 전혀 상관없어요. 두 개는 별개의 상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 햇살론, 그러니까 이금융권인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에서 취급하고 있는 햇살론이 자격 조건이 좀 바뀌었어요. 뭐 별다른 이유로 바뀌었다는 내용은 안 나왔는데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특례 보증 아니면 특례 진행해가지고 금액이라든가 금리 면에서 좀 바뀐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불과 올해 2월달만 해도 바뀌었었죠. 2월달에 이전에 햇살론 최고 한도가 1,500이던 것이 1,300으로 내려앉았었죠. 그래가지고 제가 막 뭐라 하겠죠.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야지 이게 왜 또 안 좋은 방향으로 바뀌냐고 한마디 했는데 제 얘기를 듣고는 이번에 또 바뀐 건 아니겠죠, 설마. 자, 그래서 오늘은 이번에 바뀐 이 자격 기준에 대해서 좀 안내를 잠깐 해드릴게요. 자, 현재 참고로 이 자격 기준은 현재 제가 취급하고 있는 금융사의 기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금융사는 안 바뀌었을 수도 있고 어떤 금융사는 바뀌었을 수도 있고 이건 달라요. 그런다고 해서 제가 모든 금융사의 자격 조건을 또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알고 있는 그 모든 금융사마다 다 알려드릴 수도 없어요. 그거 다 알려드리려면 오늘 날 세야 돼요. 날 세는 건 문제가 아닌데 솔직히 날 세도록 영상 찍어봤자 그거 제대로 보신 분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취급하고 있는 금융사의 자격 조건에 대해서만 알려드릴 거니까 혹시라도 이 조건에 부합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자, 우선 자격기준 직업은 직장인에 한해서만 처리는 가능하고 있습니다. 직장인은 뭐 정규직 그리고 계약직 상관없고요. 여기는 4대가 안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일용직 하고 아르바이트는 4대가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4대 보험이 들어가야지 적용이 가능하고 그 외에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분들 있죠. 이분들은 저희 쪽에서는 취급을 하지 않고 자 일반적으로 제 생각에는 그래도 신협이나 새마을금고가 승인율이 그나마 그분들은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또는 본인 사업장에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에 방문해 가지고 문의를 해 보시면 되고요. 자, 신용 등급은 나이스 기준 7등급 그리고 올 크레딧 기준 8등급 이내만 들어오면 상관이 없고요. 연체의 경우에는 일단 최근 3개월 이내에는 연체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자, 최근 3개월 이내 연체 기록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4개월 전에는 연체를 했었어. 근데 최근 3개월 이내는 없어. 그럼 조건은 부합이 돼요. 다만 이분들의 경우 뭐 신용이라든가 그 외적인 다른 내용 부분으로 인해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 꼭 참고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대출 금리는 현재 8%대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금리가 거의 햇살론은 금리가 차이가 별로 없어요. 8.8, 8.7, 8.9 여기에서 지금 현재 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0.123% 이건 솔직히 의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8%대 이렇게 후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는 기존에 있었던 자격 조건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제 이번에 바뀐 내용이 이제 재직기간이 바뀌었는데, 자,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분들 중에서 여기서는 직장인하고, 가입되어 있는 정규직 또는 계약직에 한해서 최근 1년 이내 3개월을 하면 안 맞겠다. 3개월이 아니라 여기다 쓸까? 3회 이상 직장 건강보험료 건보료 납부자에 한해서 가능하다. 좀 복잡하나요? 이해가 잘 안 가시나요? 이전 같으면 4대 보험이 적용이 되든 안 되든 직장 건보료가 직장 건보료가 무조건 3회 이상 납부가 되어야 했어요. 근데 이번에 바뀐 자료는 이것 때문에 안 되겠다. 이번에 바뀐 자격 조건은 1년 이내,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그러니까 최근 1년 이내, 지금이 8월이니까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다른 직장에 근무를 했었어. 근무를 해가지고 거기서 뭐 몇 개월, 뭐 4, 5개월, 5, 6개월 뭐 이렇게 근무를 하다가 그 회사를 관두고 현재 직장으로 옮겼는데 이제 재직한지 뭐 한두 달 정도밖에 안 돼요. 건강보험료가 1회 납부가 됐어,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전 직장은 3회 이상을 납부를 했어. 그런 경우에는 이걸 합산을 합니다. 합산을 해가지고 3회 이상 납부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분에 한해서만. 그렇다면 4대 보험, 4대가 가입이 안 되어 있는 분들, 이분들은 정상적인 급여를 3번 이상 똑같습니다. 4대 보험 안 된 분들은 정상적인 급여를 3번 이상 받아요. 자, 정상적인 급여. 이건 제가 몇 번이나 설명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이 전달, 그러니까 첫 달 입사일이 좀 늦어가지고 한 달치 급여가 안 나오고 뭐 보름치나 나오거나 일주일치나 나오고 이렇게 적게 나오신 분들. 근데 그 뒤로는 정상적으로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은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았어. 급여는 합의 3번을 받긴 했지만 처음 받은 급여는 너무 적기 때문에 한 달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얘를 제외를 시켜버립니다. 아예 빼버려요. 그리고 두 번째 달이 이제 첫 번째 급여로 인정을 해줘요. 그러면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 네 번째 달이 정상적인 급여를 3번 받은 걸로 인정을 해서 그걸로 진행을 해줍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4대 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분은 정규직하고 계약직에 한해서입니다.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에는 4대 보험 적용이 안 되면 그냥 진행이 안 돼요. 일용직하고 아르바이트는 꼭 4대 보험이 적용이 돼야 돼요. 아시겠죠? 자, 여기에 대출 금액. 글씨를 너무 크게 썼나? 자, 여기까지 하고 대출 금액을 보면 최대 1,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올해 2월 달에 제가 자격 조건을 바뀌면서 자격 조건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올렸었죠. 그때 1,500만 원까지, 원래 이전까지 1,500까지 가능했는데 2월 달에 바꾸면서 1,500도 가능은 하지만 진짜 이용할 수 없는 위치에 놔두고 그 밑으로 1,300만 원부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500이 된다고는 해놨지만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은 1,300만 원 밖에 안 됐어요. 1,300만 원 밖에.
그런데 이번에 바뀐 것은 이전하고 똑같습니다. 재단 등급대로 대출이 나가는데 특례 보증이라 해가지고 여기다가 추가로 2, 300을 더 얹어줘요. 이제 어떤 분은 얹어주고 어떤 분은 또 안 얹어주기도 해요. 왜냐면 그분의 신용이라든가 뭐 채직 뭐 여러 가지 부채 내용 이런 여러 가지에 한해서 이제 조회를 하면 특례 보증이 얼마까지 가능하다라는 게 떠요. 그러니까 이 특례 보증 금액이 얼마가 될지는 저희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전혀.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등급하고 뭐 재직기간하고 부채 비율 이렇게 따지면 이전 재단 등급 보고 대충 이분은 고객님 1,000만 원 나옵니다. 900만 원 나옵니다. 이전에 이렇게 딱딱 잘라서 많이 나와봐야 1,000만 원입니다. 딱 잘라서 얘기할 수 있어요. 장담을 할 수 있었어요. 그 이상 안 나왔거든요. 아예. 근데 이번에는 여기에다 특례보증 금액을 더해버리니까 얼마가 더 더해질지를 몰라요. 그래서 솔직히 얼마까지 가능합니다라고 저희가 짐작은 할 수 없어요. 다만 최소 1,000 아니면 900 이 정도는 얘기해 줄 수 있죠. 최대는 얼마까지 나온다라고는 말하기는 어려운데 이번에 조건이 바뀌면서 최대 1,500만 원까지 또 나옵니다. 제가 진행을 해보니까 1,500까지 나오시는 분들 대다수가 일단 연봉이 3,000 이상이어야 되고 3,000 이상이어야 되고 신용이 아주 나쁘면 좀 그렇고 신용이 어중간하게 좋으신 분 어중간하게 한 나이스 6, K12 7 아니면 나이스 5, 뭐 K12 6 뭐 이런 식으로 어중간하게 중상위 정도 등급이 좋으면 특례보증에서 1,500까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자, 이렇듯 이번에 자격 조건에 대해서 자격 조건이 바뀐 내용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 다시 한번 얘기 드리자면 지금 뭐 신용 등급 연체 이력 금리 이런 건 뭐 변동이 없어요. 똑같아요. 근데 재직기간하고 이 대출 금액 여기에서 이 두 군데에서 변동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 잘 참고하시고 내가 지금 직장 다녔는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전화하셔가지고 그냥 상담 받으세요. 그러면 쉽습니다. 뭐 골차보게 고민합니까? 직장만 다니시면 일단 연락을 한번 취해서 가능 여부 확인해 보시고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이 내용은 현재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금융사의 조건이기 때문에 제가 취급하지 않는 금융사는 이하고 다를 수도 있다는 거 분명히 참고해 두시고요. 제가 이 다음 영상으로는 이번에 이 바뀐 조건으로 해서 승인 나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 한번 사례를 들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